안녕하세요. 해외 시선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도망쳐야 한다는 짐 로저스의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서는 일본에 대한 기대가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 일본에 대해 크게 실망해 동북아 안보 축을 한국으로 옮겨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제는 한국 이상이 일본을 압도해 한국을 일본을 대체하는 전략적 동료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짐 로저스는 몇 해 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은 나랏빚이 천정부지로 늘어나는데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50년 후에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소멸할 것이라며 저주에 가까운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2050년이 되면 일본은 범죄 대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젊은이들은 AK 소총을 구입하거나 일본을 떠나야 한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일본에서 이런 짐 로저스의 예언에 딱 들어맞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회에 불만이 가득한 한 일본의 젊은이가 일본 도쿄의 전철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최소 17명을 다치게 한 것입니다. 전미총기협회에서는 이를 두고 만약 일본인들이 총기를 휴대했다면 이번 사건에서 범인을 쉽게 제압했을 거라며 짐 로저스의 예언을 옹호하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경제 성장이 멈추면서 사회가 불안정해지자 서구 사회에서도 일본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들어 위상이 급격히 올라간 한국은 여러 나라로부터 고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영국에서는 일본 정부의 방역 대책이 세계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런던에 본부를 둔 분석기관인 DKA는 팬데믹과 관련된 114개의 변수를 조사해 전 세계 가장 안전한 도시 순위를 발표했는데 도쿄는 14위로 탑10 안에 진입하지 못한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하루아침에 확진자 수가 2만 5천 명에서 수십 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너무나 급격한 확진자 수 감소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한국 언론에 대해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들은 단순히 한국이 질투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심지어 일본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질 않아 시험 대상 환자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팬데믹 치료제 임상시험을 한국에서 하겠다는 일본 제약사까지 나올 정도로 팬데믹을 잘 막아내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PCR 검사 비용을 일본 국민에게 떠넘겨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처럼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에 불과했는데 결국 영국의 조사 결과를 통해 일본의 방역 대책이 엉터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서울은 가장 안전한 도시 3위에 뽑히며 팬데믹과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일본의 몰락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G20과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유럽은 일본에 큰 굴욕을 안겼는데 기후협약 총회에서 일본을 압박해 무려 11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내놓게 했습니다. 독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개도국의 탈석탄화 추진을 위해 10조 원가량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도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아시아 개도국에 11조 원 규모의 지원금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래 기시다 총리는 선거를 이유로 이탈리아에서 열린 G20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국제 정세가 일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부랴부랴 기후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으로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를 기다린 것은 11조 원의 막대한 지원금을 내야만 하는 현실이었는데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일본 정부가 11조 원이나 쓰고도 유럽에서 개망신을 당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 정도 액수의 지원금을 낸다면 립서비스라도 해주기 마련인데 유럽에서는 오히려 일본 정부를 비난하며 온난화 대책에 소극적인 일본에게 조롱의 의미인 화석상을 수여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화석연료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미로 화석상을 수여한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중의원 선거 때문에 늦게 합류해 자금 지원 이외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발언도 하지 못했고 기대했던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급하게 영국까지 나라가 11조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고도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더불어 독일 언론들도 일본에서는 환경 문제가 전혀 정치적인 쟁점이 되지 않는다며
일본의 무사안이란 의식 수준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온난화로 홋카이도의 쌀이 맛있어졌기 때문에 온난화가 좋을 수도 있다는 아소다로 자민당 부총재의 발언을 소개하며 이것이야말로 일본의 레벨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나라에 꼭 한번 와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초대했고, 윌리엄 영국 왕세손 부부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한국을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르티코 파나마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가와 파나마 초청 의사를 밝히며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의중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슬로베니아 총리와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도 방문을 요청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자 서방 세계에서는 한국을 일본을 대신할 전략적 동료로 여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일본에 대한 실망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동북아 안보의 축을 한국으로 옮겨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서서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의 SLBM 발사나 미사일 사거리 제한 지침 해제에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미국은 한국의 군대를 지지하고 한국과 군사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이며 일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보고 일본 정부가 시작한 수출 규제에서 한국이 보기 좋게 역습을 날리자 이것을 본 미국은 이대로면 한국이 자신들로부터 멀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일본보다 한국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일본은 혐한만 부추겨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려는 정치인들만 득실되는 나라로 과거 아시아에서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는 그 위치를 잃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한국과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럼 이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보시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비난받으면 울그락불그락해져서는 화를 내버리는 일본인의 수준 낮음이 폭발하는구나. 화석상을 그냥 줬을까? 일본의 단점을 자각하고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자국 내에서는 그렇게 목소리를 낼 때는 무시하더니 해외에서 한마디 하니까 모두 난리가 나는 게 웃기네. 그러고 보니 한국의 기습 공격하고 참패한 수출 규제 공격은 미국과의 개전과 흐름이 똑같았다. 기습 공격한 쪽이 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바로 국력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다시는 반도체 쪽은 한국을 상대 못하지. 지금 들어오는 공장들도 다 옛날 반도체 생산 공정이다. 벌금 같은 기부금까지 내고도 나중에 세계 정부들로부터 눈치가 보여서 결국에는 화력 발전을 하지 않을 게 너무나 뻔히 보인다. 미국이 한마디 하면 모두 셧아웃 시켜야겠지. 그렇게 되면 일본은 전기가 없기 때문에 한국으로부터 전기를 수입해야 할지 몰라. 한국은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금융도 근대화하는 등 뭐랄까 정치가 아직 살아있는 느낌이 있다. 아무런 변화도 없는 자민당 정권과는 큰 차이야. 심지어 이렇게 나라를 망쳐놓았어도 자민당의 의석수는 여전히 철옹성이잖아. 진심으로 이제부터는 일본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고 느낀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상에서 일본은 망했다. 이런 글을 보고 있으면 그냥 헛소리 같았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들을 무시해왔던 것이 진짜로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커졌어. 한국에게 진다는 말도 언젠가는 현실이다. 한국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반도체 산업에서 역대 최고 이익을 경신하고 있어. 인터넷 도익이 말하는 일본의 승리는 뭐야? 정신적인 것을 말하는 거야. 과연 대단한 전략이구나. 정신력이라면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그 생각?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러서 한국은 인권민주주의 환경, 기타 문명 수준이 서구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 돈만 많았던 일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일본은 이번 선거가 선진국 최하위권에라도 남아있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런 결과라니 정말 안타깝다. 한국은 아무 기술이 없어. 일본에서 기계와 자재를 사오면서 아부와 로비를 통하여 인재들을 빼가고 미국과 일본에서 기술을 훔쳐서 생산만 할 뿐이야. 그냥 훔치는 기술이 좋은 비열한 나라일 뿐이다. 아직도 진실을 보지 못하는구나. 과거는 어떨지 몰라도 현재를 보면 정확히 그 반대겠지.
일본의 TV나 스마트폰은 한국의 기계와 소재를 사용해서 아무런 연구나 기술력 없이 조립만 하고 있을 뿐이야. 지금 일본은 너무 몰락한 상태다. 일본을 구하려면 현실을 직시해라. 한국이 일본의 지위를 넘보고 있다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거 또 한국인이 망상 기사를 적었구나. 한국은 왜 이렇게 일본을 이기고 싶어 하는 걸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